자, 경제 주파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주말 사이에 정말 이게 진짜인가 싶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에 팔지 않으면 유럽 핵심 동맹국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언뜻 보면 이게 그냥 150년 묵은 미국의 영토 욕심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그 이면에 숨어 있습니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에 관한 거죠. 맞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부동산 거래하자고 협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드러나는 새로운 기회와 위협이 있고요. 또 그 중심에 있는 그린란드를 선점하려는 중국의 야심, 그리고 그걸 원천 봉쇄하려는 미국의 절박함이 그야말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최전선이라고 봐야 합니다. 트럼프의 그 거친 언어 뒤에 숨어있는 진짜 계산을 읽어내는 게 오늘 논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판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표면적인 요구는 그린란드 매입이지만 진짜 노림수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트럼프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동맹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도 있는 이런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 우선 사건의 갈단부터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에 직접 발표를 했는데 이 표현이 정말 가감이 없더라고요. 네, 굉장히 직설적이고 도발적이었죠. 덴마크는 고작 개썰매 2대로 그린란드를 방어하고 있다. 이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약탈자들이 이 신성한 땅을 노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행동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덴마크는 물론이고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유럽의 핵심 동맹국들을 딱 겨냥해서요. 2026년 2월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만약 6월까지 합의가 안 되면 25%까지 올리겠다. 거의 최후 통첩을 날린 거죠. 조건은 딱 하나고요. 그렇습니다. 그린랜드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소유권 이전에 합의하라는 겁니다. 150년 넘게 계속 거절당해온 요구를 이제는 관세라는 총구를 겨누고 강요하는 셈이네요. 당연히 유럽의 반응은 격앙됐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다 이랬고 영국이랑 스웨덴 총리도 위협에 굴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공동 대응을 예고했죠.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상황이죠. 네, 동맹의 안보를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그 동맹의 경제를 위협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타이밍입니다. 하필 발표 시점이 주말이었고 미국 증시가 휴장하는 월요일을 앞둔 시점이었단 말이죠. 이건 시장에 미칠 직접적인 충격은 일단 피하면서 주말 내내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긴장감은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아주 계산된 행동으로 보입니다. 일단 판을 최대한 흔들어 놓고 상대방 반응을 보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유럽 핵심 동맹국들을 상대로 사실상 무역 전쟁을 선포한 거나 다름없는데 정작 금융시장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잠잠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 매기겠다고 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이게 월가가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못 보는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 단서입니다. 시장은요,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이라는 말 자체를 믿지 않는 겁니다. 실제 베팅 시장에서도 이 거래가 성사될 확률을 20% 미만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보고 있거든요. 월스트리트는 이 선언이 그린란드를 사기 위한 액션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진 정치적 포고문이라는 걸 간파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진짜 목표는 대체 뭘까요?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판을 뒤흔들어서 얻으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답은 트럼프의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원하고 있다. 이 문장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의 진짜 목표는 그린란드라는 땅 자체를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이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즉 소유가 아니라 차단이 목적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할 바엔 누구도 못 갖게 하겠다. 특히 중국은 절대 안 된다.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군요. 그런데 여기서 좀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데요. 인구 6만도 안 되고 국토의 80%가 얼음으로 덮인 이 땅이 왜 갑자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벌어지는 최전선이 된 거죠? 크게 보면 두 가지 보물 때문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얼음 밑에 잠든 자원이죠. 길과 자원이요? 네. 첫 번째 보물은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녹으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 우리가 알던 파나마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것보다
거리를 무려 7,000km나 단축시킵니다. 7,000km요? 와, 이건 단순히 물류비가 좀 싸지는 수준이 아니네요. 전 세계 해상 물류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려야 하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20세기의 세계 경제가 수에즈와 파나마 운하라는 동맥을 통해서 움직였다면 21세기에는 이 북극 항로가 새로운 대동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는 바로 그 대동맥의 입구를 지키는 전략적 요충지인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물은 더 직접적입니다. 바로 얼음 밑에 묻혀있는 막대한 양의 핵심 광물입니다. 핵심 광물이라면 역시 뭐 반도체나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런 희귀한 자원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그린란드 남부에 있는 쿠바네펠드 광산은 그야말로 노다지입니다. 전 세계 8위 규모의 우라늄 매장지일 뿐만 아니라 히토류의 질과 양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냥 히토류가 아니라 전기차 모터나 풍력 터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심 같은 중히토류가 풍부하게 묻혀 있죠. 아, 이게 21세기 친환경 산업의 피와 같은 존재인데 현재 전 세계 공급망의 9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바로 그 혈관을 중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혈관을 그린란드에서 확보하려는 겁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지구온난화라는 재앙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고 거기서 강대국들이 21세기 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체스 게임을 벌이고 있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미 그곳에 깊숙이 발을 들이려 했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미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막대한 차이나머니를 앞세워서 그린란드 내 공항, 항만, 심지어 위성기지 건설까지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2018년이었죠. 중국 국영건설사가 그린란드 내 3개 공항 건설 프로젝트의 최종 입찰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네, 만약 이때 성공했다면 중국은 북극 한복판에 자국의 인프라를 운영하는 영구적인 거점을 마련하게 되는 거였죠.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덴마크로 날아가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압박했습니다. 사실상 중국 손을 잡으면 미국과의 안보 동맹에 금이 갈 수 있다는 경고를 날린 거죠. 결국 덴마크는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입찰 자체를 취소하고 자국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정문이 막히니까 뒷문으로 더 교묘한 방식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떤 방식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그 노다지, 크바네펠드 광산을 통해서입니다. 이 광산 개발권을 가진 호주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2대 주주가 바로 성어라는 중국 기업입니다. 아, 2대 주주가요? 네, 근데 이 회사가 그냥 일반 기업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국가 히토류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예요. 이들이 이미 지분 10.5%를 확보했는데 원래 계약 구조상으로는 최대 60%까지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0%요? 그건 사실상 광산의 주인이 중국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국이 정문에서 공항 건설을 막는 동안 중국은 뒷문으로 광산의 소유권을 거의 다 가져갈 뻔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트럼프의 시각에서는 중국의 그린란드 점령 프로젝트가 이미 조용히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외교적인 수사나 압박만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거죠. 판 자체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극단적인 카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린란드 매입이라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지만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카드였던 거죠.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진짜 노림수는 단순히 중국을 막는 걸 넘어서 유럽 동맹국들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암묵적인 공식을 아예 깨뜨리려는 거군요. 그린란드는 그 공식을 깨기 위한 가장 극적인 시험대인 셈이고요.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덴마크나 다른 유럽 국가들은 중국 자본이 그린란드에 들어와서 광산을 개발하는 걸 안보와는 별개의 순수한 경제활동으로 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거도 저건 저거다 라고 선을 그을 수 있었죠. 네네. 하지만 트럼프가 이번 선언으로 그 선을 지워버린 겁니다. 이제 그린란드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건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니에요. 유럽 전체가 미국의 관세 보복을 감수해야 하는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예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린 거네요.
너희가 중국과 경제적으로 손을 잡는 그 비용 계산서에 이제부터 미국과의 무역전쟁이라는 항목을 추가해라. 이런 식으로요. 중국이 그린랜드에 투자하고 싶어도 유럽 파트너들이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감히 손에 내밀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노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중국의 개입 가능성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 주변 토양 전체에 미국의 보복이라는 제초제를 뿌려버린 셈입니다. 그린랜드를 사겠다는 말은 실제로는 유럽 동맹국들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더 이상 양다리는 걸치지 마라, 확실히 줄을 서라 라는 최후 통첩과 같은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트럼프의 이번 관세 위협은 그린란드라는 땅을 얻기 위한 협박이라기보다는 북극 항로와 핵심 자원의 보고인 그 땅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영구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아주 강력하고 계산된 지정학적 포석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는 그린랜드 매입이라는 가장 시끄럽고 극단적인 요구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실제로는 그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중국의 경제적 침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실리를 챙긴 셈입니다. 유럽에게는 아주 불편하고 어려운 선택을 강요한 것이고요.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드러나는 것은 새로운 항로와 자원만이 아닙니다. 그곳은 이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벌어지는 21세기의 새로운 최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행동은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다른 모든 국가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 강대국과의 경제적 이익이 다른 강대국의 정치적, 경제적 분노를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앞으로 북극의 차가운 얼음 위에서 벌어질 강대국들의 뜨거운 경쟁을 우리가 더욱 유심히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